네, 안녕하세요. 이데이 감독입니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께 배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배운 건 아니고 후배 감독으로서 어떤 본받고 싶은 점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스즈키 프로듀서가 쓴 지브리의 천재들이라는 이 책, 스튜디오 지브리의 현장 스토리, 이것도 스즈키 프로듀서가 쓴 책이고요. 스즈키 프로듀서는 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프로듀서죠.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쓴 이 두 권의 책, 자서전 같으면서도 어떤 대담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깨달은 점들, 이런 점들은 정말 본받고 싶었다, 본받고 싶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그 사유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현직 감독이나 감독을 꿈꾸는 학우들, 이 감독님의 영향을 안 받았다 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니메이션 분야에 팬들한테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캐릭터도 매력적인 캐릭터나 메카닉, 스토리, 영화의 분위기, 이분의 철학, 이분의 행복,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연출가다 보니까 연출적인 측면에서 이분한테 가장 큰 특징, 놀랍고 깨달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제가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매력, 연출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한 화면 안에, 한 캐릭터 안에, 한 상황 안에 그 빛과 어둠을 같이 담는다? 그러니까 이 같이 담을 수 없는 상극인,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큰 것들을 한 상황 안에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흉내내기도 힘든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연출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토토로의 한 장면인데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메이와 사츠키가 뛰놀고 있는 이 장면인데, 천진난만함과 위험함이 같이 있어요. 무서워. 이게 사고 날 것 같아. 저는 이거 볼 때 막 위태위태했어요. 보면서 그 긴장감이 한 화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귀여운데 너무 위험해. 그리고 실제로 이 토토로라는 캐릭터를 봐도 귀엽게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큰, 제가 말한 그 같이 공존하는 한 캐릭터 안에 실제로 이 토토로가 등장하는 씬에서 일본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우는 애들도 되게 많았을 때요. 무서워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연출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벼랑이의 포뇨 이 작품도 굉장히 뭔가 예뻐요. 표현 자체도 그림책 같고 되게 파스텔로 이렇게 그린 편안하고 예쁜 이런 그림체인데, 이 태풍이 부는 이 바다를 표현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무서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싹 와가지고 극장에서 볼 때 얘 지금 막 이렇게 딱 소스케 날아가는,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가 떨어져 버리는 줄 알고, 이게 저는 이 한 화면에 그런 위험함, 무서움, 이런 공포스러움과 이 편안함이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감독님의 가장 큰 연출적인 그 특징이 아닐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은, 제가 보는 측면은 이 컨트라스트,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집니다. 애니메이션 나우시카 말고요, 만화 원작, 이 감독님이 원작 만화를 쓰셨어요. 쓴 이 7권짜리 이 만화책 원작을 보면은 좀 실제 애니메이션보다 스토리가 긴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순수한 이 나우시카라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둡고 우물하고 심연 속에 있고, 그리고 표현 자체도 굉장히 스멀거리고 싫은 느낌, 이런 다크한 느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작품에. 물론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밝지만, 정말 밝게 빛나는 부분이지만, 이 작품 속에서 이 캐릭터의 내면에 그런 어두움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님 이후에 안노 히데아키 감독, 에반게리온 그런 감독님이나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일본 애니 톤 중에 굉장히 어둡고 그 심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 작품을 보는데 밝음과 어둠의 폭이, 이 넓은 부분이 커다랗게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뭐 본인 입으로도 자기 모순 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매력을 발산하는 그 원동력이 아닐까. 이 빛과 어둠을 같이 담는 이 능력, 이 연출 능력, 이 스토리 구성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출적인 측면 말고 이제 이 감독님이 굉장히 뛰어나게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이 경영자적 측면, 경영 능력, 운영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 스즈키 프로듀서의 이 책에 보면은, 이 지브리 천재들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 지브리 미술관 지을 때 얘기인데요. 건축 소재는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이 가격 차이가 무려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에 그는 항상 가장 저렴한 소재를 선택한다. 그리고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도록 색과 디자인을 절묘하게 조합시킨다. 업자에게 맡기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스스로 초인적인 일을 해냄으로써 싸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 영화를 만들 때도 똑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터였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북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그 배경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움직이면서 이 타이밍을 절약을 하는 거죠. 이 프레임을 다 그리지 않고 그 구성을 잘 해가지고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이 카리오스에서는 이 장면, 그러니까 그림은 딱 한 장 그려놓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북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천부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대요, 다카타 이사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러면서 이런 측면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일을 하면서 본받아야 되는 점이다. 물론 경영자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참 다르구나, 이거는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 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 스즈키 프로듀서의 이 책에, 지브리의 천재들이란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말에 기반하는 내용인데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즈키 프로듀서가 보는 현장에서는 그 후배들한테 그렇게 좋은 감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들은 후배 감독들이나 일하는 스태프들이 개성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의 분신만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했던 거죠. 본인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일례로 이제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 있죠, 늑대 아이. 그 감독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연출을 처음에 맡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기획하고 각본까지 쓰신 다음에 이제 연출을 맡겼는데, 매일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 이건 안 된다, 난 이게 더 낫다, 막 그거를 계속 한 거죠. 간섭을 하루도 안 빼고 가가지고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한 2달인가 정도 하다가 못하겠다, 도저히 나 이런 식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을 존경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한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이제 자기 스타일로 다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꿈과 광기의 왕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바람 분다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옷주름을 이렇게 고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기하면서, 거기 인터뷰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옷주름을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2D 작화에서 이 옷주름을 고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관성 있게 나오잖아요, 작품이. 이 스즈키 프로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관성 있게, 마치 한 사람이 애니메이션 여러 명이 하는데 한 사람이 만화를 다 그린 것처럼 그런 일관성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참 팬의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그런 완벽하게 한 사람이 한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접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저 나이에 정말 그 열정이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 이 부분은 정말 따라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나, 나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저도 뭐 단편도 만들고 장편도 2편 만들긴 했는데, 저는 작업 현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거 반대로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제 특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개성이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 스태프들이나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은 제가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이 작품의 그 특징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제 색채가 결정되는 게 일관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전혀 이제 파닥파닥과 스트레스 제로도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이 메인 스텝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통일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 색채라고 하는 게 감독이다 보니까 지울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야 이게 좀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것도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도 작품 하고 나면 이렇게 고갈돼 버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좀 영감을 받고, 그래서 작품이 하나 끝나면 더 뭔가 에너지가 되게 충만돼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배움도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특질이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작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배움을 얻었죠.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이제 가장 통틀어서 이 감독님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가장 본받아야 된다라고 느낀 점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이 감독님이 이제 열정적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또 금욕적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열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야, 금욕적인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리라 그럴까?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은 이 작업을 하면서 기운이 금방금방 빠져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실성,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관리, 금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덕목이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에 대한 어떤 저의 개인적인 배움에 대한 사유를 공유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